신장의 기능 중 절반 이상이 상실되어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으며 병원에 가야 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신장 기능의 절반이 이미 사라진 상태임에도 말이죠. 저는 한국 성인 3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신장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1998년 24.9%에서 2022년 33.2%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치입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을 포함한 일련의 증상인 대사증후군은 폴란드 성인 3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초래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신장을 서서히, 소리 없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을 막고 되돌릴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거의 아무런 징후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그 기회는 사라진 뒤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지, 왜 그 과정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장기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모두가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의 중요성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2개의 신장은 매일 약 20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하루에 약 40번이나 전신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액 한 방울 한 방울이 평생 매일 끊임없이 신장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장은 전신의 체액 균형을 조절합니다. 심장은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을 심장, 신경,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합니다. 심장이 칼륨 수치를 적정 범위로 유지하지 않으면 심장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심장은 RAAS,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 라는 시스템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골수의 적혈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생성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혈액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장기들은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각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미세한 여과 단위가 들어 있습니다. 각 네프론은 여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와 여과된 체액이 처리되고 신체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재흡수되는 세뇨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수의 네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혹한 진실은 이 네프론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프론 하나가 파괴되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네프론은 그저 사라질 뿐이며 그 네프론이 하던 일은 남은 네프론들이 떠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단 하나의 기전을 통해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강화하는 5가지의 동시적이고 중첩된 경로를 통해 신장을 공격합니다. 한 경로가 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동안 다른 경로들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 신장 건강에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핵심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만성적으로 상승된 인슐린 수치, 즉 신체가 저항성을 보상하려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때 발생하는 고인슐린 혈증, 가혈당과 전혀 무관한 기전을 통해 신장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사구체 내부에는 여과 장벽을 형성하는 포도세포, 파더사이츠라는 특수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소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은 이러한 포도세포의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과 장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혈액 내에 머물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를 단백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인한 점은 세뇨관에 유입된 단백질이 세뇨관 세포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누출 자체가 세포 파괴를 가속화합니다. 고린슐린혈증은 또한 교감 신경계와 RAAS,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나트륨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두 번째 경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경로는 고혈압입니다. 사구체는 특정 압력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구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섬세한 구조입니다. 전신 혈압이 상승하면 그 압력이 사구체 모세혈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기계적 스트레스는 모세혈관 벽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사구체 경화증, 즉 사구체의 흉터 형성 및 경화를 유발합니다. 일단 사구체가 경화되면 해당 네프론은 소실됩니다. 30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혈압 수치와 말기 신장 질환 위험 사이에 직접적이고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정상 상한선 범위, 수축기 130에서 139 수은주 밀리미터, 이완기 85에서 89 수은주 밀리미터의 혈압조차 이미 신장에 손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이 아니라 정상 혈압입니다. 이미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또한 네프론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동맥을 손상시킵니다. 이 동맥들이 두꺼워지고 경직되면 네프론으로의 혈류가 감소합니다. 네프론은 산소 결핍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더 많은 레닌을 생성하고 이는 혈압을 더욱 상승시켜 더 많은 네프론을 손상시키며 이는 다시 더 많은 레닌 분비를 유발합니다. 스스로를 강화하는 이 순환 고리는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혈당 상승입니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의 혈당 수치조차도 신장에 점진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져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굳이 당뇨병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도당이 만성적으로 상승하면 체내의 단백질 및 지질과 반응하여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AGG를 형성합니다. 신장에서는 AGG가 사구체 기점막에 축적되어 이를 경직되고 두꺼워지게 하며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한편,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고 신장 조직 내에서 직접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고혈당은 또한 TGF-베이터, 전환성장 인자 베타라는 신호 전달 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섬유화의 가장 강력한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섬유화란 흉터 조직을 의미합니다. 기능적인 신장 조직이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형태의 신장 손상이 네프론을 파괴하는 최종 공통 경로입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초기 단계에서 신장은 실제로 과도한 여과를 하게 됩니다. 즉,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여과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구조적 변화가 눈에 띄기도 전에 사구체에 손상을 주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손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네 번째 경로는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대사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저강도 전신 염증 상태입니다. 신체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면역 활성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바로 그 염증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장 지방, 복부 중앙 비만을 특징 짓는 깊은 복부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TNF-알파, IL-6, IL-1베타와 같은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활성 내분비 기관입니다. 미국 신장학 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소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환자의 혈중 IL-6 및 TNF-알파 수치 상승은 혈압과 혈당을 통제하더라도 5년에 걸친 신장 기능 저하와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염증 자체가 신장을 직접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 내부에서 만성염증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신장 조직으로 침투하게 하며 이 세포들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사구체 내피를 손상시키고 혈류를 저해하며 기능성 조직을 점차 흉터 조직으로 대체하는 섬유화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경로는 이상지질혈증과 지질 신독성입니다. 대사증후군의 비정상적인 지질 프로파일,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작은 밀도 LDL 증가, 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기 시작한 기전을 통해 신장 손상을 유발합니다. 이 개념을 신장 지질 독성, 리넬 러파톡시서티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지방이 혈류를 순환하면 지방이 신장세포, 특히 세뇨관 세포 내부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지방 침착은 세뇨관 기능을 저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세포 사멸을 초래합니다. 산화된 LDL 입자는 사구체 내피를 손상시키고 포도당과 염증에 의해 유도되는 것과 동일한 섬유화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5,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가 미국 신장 질환 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키드니 디지지즈에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혈압, 혈당 및 기타 대사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20년에 걸친 신장 기능 저하를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모든 요인과 별개로 지질 이상 그 자체가 신장 손상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를 진정으로 화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장 질환 선별 검사의 방식에 있어 엄청난 실패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설 때까지 신장 기능은 약 50에서 60%까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더 열심히 일하며 이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여과 하이퍼필트레이션라고 합니다. 각 네프론은 여과율을 높여 부족한 부분을 메웁니다. 덕분에 전체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보상 작용이 살아남은 네프론들에게 추가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해 오히려 그들 자신의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보상 작용은 손상을 가리는 동시에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민감한 초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 UACR입니다. 이 검사는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미량의 단백질을 측정하며 이는 여과 장벽이 손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란셋, 더 랜시트에 발표된 획기적인 호프 연구, 9,000명 이상의 환자 대상에 따르면 소변 알부민 수치가 아주 조금만 상승해도 신장 기능 저하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알부민류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전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 현장에서 대사증후군 환자에 대한 UACR 검사는 일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성 신장 질환의 모든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들은 크레아티닌 수치만 확인받고 신장이 정상이라는 말을 듣는 반면 조기에 발견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손상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증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능이 계속 저하되어 중등도 신장 질환 단계에 이르면 증상은 모호하고 쉽게 간과되기 쉽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경미한 고혈압, 평소보다 자주 밤에 소변을 보러 깨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 어느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전문의를 찾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요독증 증상, 메스꺼움, 구토, 심한 피로, 정신혼란, 심각한 체액 과부하이 나타날 무렵이면 신장 기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이며 투석이 몇 주 내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개입의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신장 손상이 발생하면 이는 원인이 되었던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인슐린 제거를 방해하여 고인슐린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는 RAAS,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또한 염증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아울러 비타민 D 활성화를 저해하여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두 질환을 동시에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면 스스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기에 연구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대사증후군 자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실질적인 체중 감량, 특히 내장 지방의 감소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JAMA에 게재된 메타 분석은 28건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의 체중 감량이 소변 알부민 배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EGFR을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이며 그 효과는 감량한 체중의 양에 비례했습니다. 체중의 5에서 7%만 감량해도 측정 가능한 신장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50파운드나 감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헐적 단식과 결합한 케토제닉 식단을 권장합니다. 과당, 특히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서 나오는 과당을 제거하는 것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소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총 칼로리 섭취량 및 기타 대사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과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당은 내장 지방 축적, 요산 생성,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신장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나트륨 섭취 제한은 혈압 조절과 사구체 부담 경감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물성 위주 식단은 식이산 부하를 줄여 신장에 특별한 이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식품 섭취 증가를 통해 식이산 부하를 줄이면 다른 식이 요인과 무관하게 만성 신장 질환, CKD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모두 체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더라도 신장 손상 지표를 독립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소사이어티 오브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CKD 및 대사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지도하에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알부민료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150에서 300분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목표로 하십시오. 최근 몇 년간 신장 보호를 위한 양리학적 접근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RAAS 차단제, ACE 억제제 또는 ARB는 여전히 핵심 치료법입니다. 이 약물들은 혈압 효과와 무관하게 사구체 압력을 낮추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며 섬유화를 늦춥니다. RNAAL 및 IDNT를 포함한 획기적인 임상시험 결과 ARB는 당뇨병성 신장병 환자의 말기 신장 질환 진행 위험을 약 25에서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흥미로운 발전은 SGLT2 억제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장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더선에 발표된 CREDNCE 임상시험은 카나빌리플로진이 신부 전, 크레아티닌 수치 2배 증가, 신장 또는 심혈관 사망으로 구성된 복합평가 지표를 30% 감소시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DAPA-CKD 임상시험에서는 다파빌리플로진이 동일한 복합 종결점을 39%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임상시험 참가자의 거의 3분의 1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장 보호 효과는 혈당 조절 효과와 무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기전에는 사구체 과여가 감소, 직접적인 항염증 효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 신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요산 수치 저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카나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 모두 만성 신장 질환, CKD, 환자의 신장 보호를 위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장 질환이 어느 정도 동반된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담당 의사에게 이 계열의 약물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그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 세마글루타이드 계열, 역시 체중 감량 이상의 신장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FLOW 임상시험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는 제2형 당뇨병 및 만성신장 질환, CKD, 환자의 신장 질환 진행과 심혈관 사망률을 24% 감소시켰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장 조직 내 직접적인 항염증 및 항소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야 할 것,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는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므로 현재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라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뇌과학 아카이브, 아어카이브즈 오브 인터널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NSAID 복용은 10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만성신장 질환, CKD, 발병 위험을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 관리가 필요하고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경로를 통해 신장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고린슐린혈증은 여과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통해 신장 소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혈당 상승은 독성 당화 생성물을 생성하고 섬유화를 촉진합니다. 만성 염증은 신장 조직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산지질혈증은 신장세포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신장 소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동맥 질환을 가속화합니다. 이 5가지 경로는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신장 손상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는 원인이 된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며 두 질환을 동시에 가속화하는 자기 강화 루프를 형성합니다. 비극적인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진행될 때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신장 기능의 절반을 이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어 신장 손상은 개입이 매우 효과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체중 감량, 식이 조절, 운동, RAAS 차단제, SGLT2 억제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진정으로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의 생물학적 반응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기회창 동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그 5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의사에게 UACR 검사를 요청하세요. 단순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니라 UACR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수치를 파악하세요. 매년 검사하세요. 수치가 높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는 치료의 기회창이 열려 있고 손상이 여전히 대부분 되돌릴 수 있는 단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혈압을 파악하세요.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파악하세요. 중성지방과 HDL 수치를 파악하세요. 요산 수치도 검사받으세요. 이 수치들을 종합하면 어떤 단일 검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대사성 신장 건강의 실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세요. 단순히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 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내장 비만, 만성 염증. 바로 이들이 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사증후군이 신장에 가하는 손상으로부터 신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대사 건강의 악영향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불평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이상 없다고 느끼지만 신장은 서서히 싸움에서 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해서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신장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